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일 7월의 첫날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의 노력을 존중하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라. 자존감은 자제력을 낳는다. 이 둘을 모두 겸비하면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 스마일이 제 자신을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나, 또 이 자존감이 또 높은지 낮은지 최근에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스님들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특히 감사 스마일도 최근에 저가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또 상처를 또 받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게 조금 더 힘을 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스님들도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준비한 소식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아파트 랩에서 6월 27일 대책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로 주담대 최대 6억 원 이하로 제한, 두 번째로 주담대 6개월 내에 전입 의무, 그리고 주담대 2주택 이상 금지고 1주택은 6개월 내에 처분 조건이 또 들어가면서 2주택 이상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은 또 최대 1억 원까지,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으로 제한하면서 조건부로 전세자금 대출도 금지시키고, 또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내로 제한시키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이제 이것도 90에서 80%로 줄이고, 디딤돌 및 버팀목의 대출 한도도 축소, 모든 지역에서 또 축소를 할 예정이고, 은행 정책 대출 총량도 감축하고, 생애 첫 대출 LTV도 80에서 70%로 줄이면서 거주 의무 부과까지 또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 시즌2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시즌2보다 더 무서운 대책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가 또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규제, 금지, 축소, 제한, 의무 부과, 이 5가지가 주요 키워드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모든 국민들이 집값이 올라가기를 갖다 바라지 않고 진짜로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만 거주하게 되고 또 전세나 월세로만 살아야 되는 건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물론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정부에서 좌시하지 않는 건 맞겠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부동산을 갖다가 올가매야 되는 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한번 각자가 또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별 아파트값 등락률을 비교를 했는데,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나왔고 이제 이재명 정부는 과연 앞으로 5년 재임 기간에 얼마만큼의 전국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다 상승한다라는 생각이 더 많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난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부 대관 업무를 오랜 기간 해왔던 분의 인사이트 한 10가지를 이야기 드릴 건데, 감사 스마일이 어제도 제가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대출을 막힌다, 지금 뭐 해야 될까, 부동산 대출 규제 현명한 대응 전략 가서 공개를 했는데, 어떤 분께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 규제가 있다면 매수가 오른지, 1주택자라 추가 매수는 관망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상승에 따라갔다면 나는 팔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온팡우디님의 생각, 또 사회주의 국가 완성 중이라는 또 이은영님의 생각, 고마해라, 투기 완성 버리고, 윤재원님의 이런 의견까지도 다양하게 의견이 또 이렇게 달렸는데, 또 이런 투기 조장하는 유튜버들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또 심성호님의 또 의견까지도 감사 스마일이 들어보면서, 내가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라는 게
이게 투기 조정을 또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오늘 이분의 이런 인사이트를 한번 이야기 드려볼 건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부동산 폭등의 주범을 누구로 지목했는지 봐야 됩니다. 20대에서 40대의 전문직 고소득층을 꼬집어서 주범을 지목하고 있고, 언론들도 일제히 의사부부 또 반포 압구정 20억인 대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언론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프레임을 짰을까요? 정부가 정책 브리핑 할 때부터 프레임을 또 주기 때문에 이런 또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과연 20대부터 40대 전문직 고소득만 주범일까요? 몇 년 새 코인 부자도 많아졌고, 이미 본인 돈으로 강남에 입성해서 이번에 갈아타기 하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강남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20에서 40대 전문직 고소득을 지목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고, 결국 힘들게 일하고 돈 모으고 최대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한 단계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다만 그 서민은 위로 올라갈 마음을 먹지 않는 서민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오래된 아파트 살고 서울에 굳이 살 필요 없으니까 경기도 외곽에 살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출이 왜 본인 능력인가? 담보대출을 그만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은행에서 이 사람은 상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고, 앞으로 대출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인데 왜 이런 대출을 6억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죠. 또 예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조국 교수의 가분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조국 교수한테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런데 본인 자녀에게는 이런 특혜를 갖다 주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특혜가 없는 그냥 가분개로만 살아야 되는지. 그때 기사와 지금 기사들의 댓글들을 비교해 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불편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가분개를 갖다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용이 되려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번 정책은 1차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나올 정책에 대한 힌트이면서 용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냥 정부에서 각종 사탕을 줄 거니까 사탕 받아 먹고 그냥 내 집 정말 하지 말고 전세나 월세로 살아라. 그리고 용이 되려는 자들에게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책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이런 정책들은 결국 통화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될 겁니다. 이번 대책에서 청년 대출이라든지 신혼부부 대출도 대폭 줄였고, 고소득 전문직도 아닌데 왜 신혼집 그리고 양질의 전세를 구하려는 20, 30대, 40대까지도 이런 것들을 제약을 하게 될까요? 다만 가계부채 때문에 이런 정책을 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까요?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벌써부터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고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부동산 시장만 대출로 눌러둔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627 정책은 오래갈 수 없다. 이번 정책은 민간 산업의 출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게 담보대출은 가장 안정적이고 큰 사업 축입니다. 그런데 이걸 절반 이하만 하도록 은행을 묶어둔다면, 또한 6억 이하의 대출이 안 되어서 청약시장도 위축된다면 건설사들은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정책에 지금 맹점이 지금 들어가 있고, 이 정책이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올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또 부동산 대책과 맞물리다 보면 이제 20대부터 40대에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좌절만 주게 되는 그런 정책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자산가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자산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 타켓이 된 20에서 40 세대의 전문직 고소득에 계신 분들은 속된 말로 튀는 짓 하지 말고 2년만 미친 듯이 일해서 실탄을 확보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눌러놓았을 때가 지금이 기회이고 가장 무서운 시간이다. 마지막 10번째로 5년 내 초양극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본다. 5년 뒤 대한민국 사회는 가분개와 용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볼 일도 없고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정부가 지금처럼 기본소득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돈을 갖다 살포하게 되면 그거 사탕을 받아 먹느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로 그 삶을 갖다가 지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선택이고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감스님들께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는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만 가분기가 되기 싫다고 하면 5년 내 승부를 봐야 되고 5년 사이에 승부 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지금 만약에 내가 10억 이상으로 서울로 만약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고양시라든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9억 이하의 진짜로 역세권 대단지 신축으로 해서 내 자산, 내가 정말 돈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정말 돈이 휴지가 됩니다. 이 화폐가 휴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집 장만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아파트로, 이왕이면 역세권 대단지 신축으로, 지금 신축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준신축으로, 그리고 서울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고양시로, 아니면 뭐 남양주시로, 아니면 뭐 하남시로, 아니면 광명시로 내가 자금 여러 개 맞춰서 지금이라도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내 집 마련했을 때만 해도 내 집 마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프레임이 지금 씌워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젠 경기도 인천의 중저가 아파트도 불붙는다. 이재명 정부도 규제 만능주의고 문 시즌2라는 땅집고의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 기사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 시즌2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서 진짜로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일명 이제 양극화가 아니라서 초양극화의 시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고,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냥 내 집 마련을 왜 하느냐, 그냥 전세나 월세로 살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갖다 하고, 60이 넘어가서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연금을 갖다 줄 텐데 집이 없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 하는데, 정말 이런 프레임이 너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60살로 돌아가지 않고 100세까지 살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40년간 국가에서 내 삶을 갖다가 책임져 줄까요?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의 20세대부터 40세대가 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어떻게든 인서울을 하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지금 아니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진짜 조바심과 패닉바잉의 그런 발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들고 나올 그런 정부의 정책들을 갖다가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규제로 물론 서울 일부 지역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 특히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정말로 집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많이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물론 감스님들 중에서도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그냥 집값이 내려가면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제 이야기대로 또 따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 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강요는 드리진 않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올 초에 이야기 드렸고 작년에 이야기 드렸을 때만 해도 내 집 마련을 했었던 분들은 지금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런 타이밍을 놓쳤고 또 신생아 특례대출로 5억까지 대출을 갖다 받아서 이제 내 집 장만을 생각했던 분들은 4억으로 줄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또 그 소득도 이제 그때 원래대로 이제 되돌아간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의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내 집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려졌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진짜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올댓고향의 달콤한 묘희님께서 이번 규제로 흘러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내용 살펴드리고 감사스마일이 마무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풍선 효과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올 거다, 누구는 고양시는 상급지가 아닌데 거들떠도 안 볼 거다 등등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그런데 달콤한 묘희님의 보는 관점은 고양시를 리딩하는 킨텍스와 더글을 비롯해서 삼원지, 삼성벨트, 창릉천벨트의 아랫단의 가격을 형성하는 화성, 일산,
화정, 일산, 행신, 능곡 등의 풍선 효과로 인한 유동성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울 핵심 지역과 트로피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고양시는 크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나 그것과 별개로 고양시 아파트의 가격은 폭등과 하락이 겹치면서 현 시점 가격을 보면 2020년 연말 수준에 머무른 상태이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더 높을 수도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지만 거의 20년 연말에 수렴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낮은 가격, 이것이 제가 앞으로 하락보다는 상승 여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고, 물론 21년처럼 급등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다만 풍선 효과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조건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첫 번째로 앞으로 기준금리는 무조건 낮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덕양구 전세가격은 상승 기조를 넘어서 준신고까지는 품귀 현상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저는 서울의 영향, 그 다음에 은평, 서대문, 마포에 입주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덕양구, 특히 덕양구의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은 지금보다 올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되면 더 많이 상승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양시 매매 시장은 완전한 실거주 위주의 시장인데, 저는 내년 상반기에 GTX-A, 삼성역 무정차 3단계 개통을 갖다가 GTX-A 2단계까지 개통을 했지만 3단계, 4단계가 남아 있어서 충분히 고양시에 투자자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갭 투자를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일단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처럼 아파트를 투자를 했거나 실거주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했던 분들은 일단은 만약에 여유가 있거나 돈이 생기면 분명히 2주택으로 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일산 동구 서구에 역하고 좀 가까운 곳,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 곳으로 해서 분명히 투자의 그런 수요도 들어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갭을 10억에서 20억씩 하는 부자들도 있지만 1억에서 3억 이내로 갭을 갖다 조금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 고양시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레임에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 시장,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시즌2를 갖다가 지금 표명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주택시장을 갖다가 안정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처럼 저의 생각과 일치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고양시가 특별한 그런 내 집 마련이든 또 투자의 그런 곳으로 들어올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미래 전망은 당연히 경기 남부벨트가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교통 확충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물론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양시가 정말로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그 다음에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고양 양재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GTX-A, 서해선, 여러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확충 교통망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일자리까지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고양시를 갖다가 들어오셔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정말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2020년 10월에서 12월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경기 남부에 있는 아파트와 고양시에 있는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인기 아파트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현재의 가격은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고양시에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번 규제로 흘러갈 시장의 방향성은 저는 분명한 풍선 효과로 해서 경기도로 해서 확산될 거라는 생각이 들이면서, 노도광 금강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보다는 차라리 경기도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준신축이 더 낫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각자의 생각입니다. 각자가 판단해야 되는 거고 각자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은 제 의견을 이야기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서 정말 와닿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규제가 강력하지만 고양시 가격대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당장은 규제로 인한 눈치 보기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망세로 흘릴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한 거는 매수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 드리면서, 결론은 고양시의 경우 규제와 별개로 낮은 가격 자체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이유가 불특정 대다수인 분들께 인사이트를 나눠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지 말고 전세나 월세로 살아라, 아니면 10억 이하로 살아라 라고 이런 시그널을 계속 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고양시, 특히 덕양구는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볼 거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